유방암 진단을 일단 받게 되면 일단 확진을 해야 하잖아요. 확진하는 것은 일단 조직검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 유튜브를 하면서 그 조직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좀 쓰도록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저는 그래요.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다음 스케줄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조직검사 상에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가 약간 의심이 돼서 하는 경우. 그런데 암이라고 어떤 초음파나 만모 상에서 암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경우는 다음 치료에 대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 초음파 상에서도 암 소견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만모를 상에서도 암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조직검사하고 나서 다음 치료까지도 계획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조직검사 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수술을 언제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의료진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항암을 한다. 그러면 선항암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스케줄표를 먼저 고려를 한다든지. 그래서 가능한 한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가능한 다음 치료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조직검사를 함으로써 이 암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건드리게 되면 이게 바늘로 찔러서 나온 사이에 이 바늘에 묻어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암 조직의 구멍을 뚫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구멍을 통해서도 이게 암세포가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일단 가장 우리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조직검사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이 암으로 나왔을 때 어디서 치료를 할 건가, 이 병원 선정을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 선정에서 상당히 혼란에 많이 빠져요. 어디로 갈 건지. 근데 그래요. 암 중에서 어려운 암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좀 어렵다. 그럼 그러게 되면은 뭐 유명한 의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는 게 맞고, 또 뭐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가볍게 생각되는 경우, 보통 뭐 일기나 또 아니면은 어떤 조직검사 했는데 뭐 조직검사상에서 분화도가 그렇게 아주 높지 않다든지 낮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굳이 막 이렇게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 뭐 대형 병원 이런 것보다도 주변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 암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라면 가까운 병원에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 의사들을 찾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의사가 내가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서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케이스를 해봤는가, 그 다음에 논문 발표 같은 것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서치할 필요는 있죠.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누가 여기 가니까 좋더라. 이거는 그 환자한테는 해당이 됐지만 나한테 해당이 된다고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병원을 선정을 또 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잘 생각 안 하던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쉴 수 있는가.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이 안을 다 알아야 하잖아요.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는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쉬면은 회사에다가 내가 6개월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1년 쉬어야 되겠다, 이것을 나름대로 또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 몸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암이라는 병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병이에요. 그리고 또 단순하게
수술만 해가지고 끝나는 병이 아니고 항암이나 방사선이 위에 다음이 있고 또 몸 관리를 해야 되는 식이요법부터 면역 관리 뭐 다양한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너무 암이라는 병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좀 어떤 분들은 막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한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애우가 안 좋았어요. 되게 우리가 이제 한 70년대 때 암은 애우가 한 40% 정도밖에 5년 생존율이 40%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5년 생존율이 평균 73에서 한 75%까지 올라갔고 어떤 암들은 뭐 갑상선 암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뭐 90% 유방암도 종류에 따라서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뭐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암에 대해서는 지금은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가잖아요. 오랫동안 끌고 가는 병. 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럽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 없고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는요, 뭐 가까운 데서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제 암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조직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뭐 드물지만 얼마 전에 제 환자도 한 분이 조직검사를 3군데에서 했더라고요. 처음에 했는데 이게 암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보니까 크니까 또 조직검사 또 했죠. 그래서 이제 암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제 한 군데서는 아니고 한 군데서 나오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또 다른 데서 또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안 나왔는데 두 번째 하는 건 괜찮아요. 왜? 처음에는 음성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악성으로 나왔어요. 암으로 나왔는데 한 번은 음성, 한 번은 양성이니까 불안하니까 또 한다. 그건 아니에요. 일단 암이 나왔으면 그건 암세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환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는 그렇게 뭐 여러 차례 병원을 돌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학에서도 다른 데서 조직검사를 했으면 그 조직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 조직을 놓고 다시 판독을 하거든요. 그렇지 왔다 해가지고 또 조직검사 합시다. 그러지는 않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